한 번씩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곤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든 사업 설명에서 가장 작품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심도 있게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단지역 요양원을 짓다가 저기에 의원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단지역 요양원에 들어오므로 구상했었는데 계속 고객들하고 의사들하고 상담하고 상황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런 방법이 아니라 색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메디오 사업 안내 말씀드릴게요. 환경하고 특성, 또 선지사회 의사가 운영하는 영역, 이게 핵심입니다. 사회 컨셉, 비용비 수입, 메디오 사업자는 사업 소개 및 왜 이 사업을 하게 되나 하면 3년 전만 해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공실건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요양병원 하든 병원 하든 양압병원을 할 때는 공실이 있어야 병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값이 워낙 오르니까 공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뭐냐? 150배들 미만의 요양병원은 거의 문을 닫았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 정형외과 건물, 5천 건물, 3천 건물, 이런 입원실 있는 병원이 거의 문을 다 닫았어요. 그 건물이 나오고, 요양병원 매물이 나오고, 양한방병원 매물이 나오고, 또 시행사들이 땅 사서 건물 지으려고 많이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확보를 50여 개를 해놨는데, 강남처럼 비싼 동네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변두리로 갈수록 이게 혹시 수익벌이 좋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메디오는 의사가 한 건물에서 의료시설을 함께 하는 멀티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의사들한테 요양을 하다가 무조건 거부감이 있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요양병원을 만들었을 때 한의사 협회까지 가서 요양병원을 한의사가 해야 되는 거다. 왜 안 하느냐. 그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는 요양병원에 허가는 한의사한테 오지만 한의사가 청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구가 됐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맨 처음이거든요. 그런 걸 상기해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싶어요. 지금 의사가 한 건물에서 의료와 실버를 합계하는 멀티 사업이고 의료가 몫이 있으면 활성화된 좋은 위치 대로변 여기 때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요양은 좀 한적한데 자연목 이런 데를 선호했는데 여기는 대로변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용과 요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로변에만 있어야 됩니다. 병원을 운영하면 요양시설 제가 3개월 전에 수익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병원만 해서 수익이 높이기 힘들다. 멀티로 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의료시설과 복지를 넣을 경우로 입소자 유치에 매우 유리합니다. 의료도 유리하고 요양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도 유리하고 굉장히 유리하죠. 진료받을 환자와 입소자가 주간보호시설의 수요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의원도 하고 주간보호시설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하자는 얘기가 보건시대인데 이제 대부분은 지금의 병원은 건물을 사놓고 급성기 병원은 30%가 안 차고 70%가 공실로 돼 있어요. 요양병원도 공실, 양안방도 공실이 있는데 그 비싼 건물을 사든지 임대해서 60%가 공실돼 있으면 그 낭비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건물의 효용 가치에서 운영난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매입하도 공실이 없습니다. 이건 활성화된 업적 가치로 근데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공실이 없으니까. 우리 건물만 해도 삼성동 여기서 가까운데 이 건물도 이게 지금 매달려 있어요. 지금. 건물을 공실이 없고 그다음에 매입 가격이 80%인데 일반 이런 건물은 건물당 층당 그 보증금을 빼냅니다. 8천만 원 1억씩. 그래서 이런 건물 나올 때 많이 해봐야 6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양원은 정확히 80% 나오고 여기다가 의사가 나오는 닥터론 이런 걸로 5억 정도 나오니까 약 85% 90%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3년 된 또 5년 지났다 내가 요양을 했는데 제가 이겁니다. 이게 운암 요양은 인천에 제가 했던 요양인데 이게 19억에 사서 이태리 병원 해가지고 28억 정도 먹혔는데 요번에 45억에 팔았어요. 2년 반 만에. 제가 파는 겁니다. 이 분명히. 그래서 80%로 대출이 많이 받기 때문에 받고 사면 건물 가치가 많이 오른다. 그리고 건물에 비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없어요. 요양원은요. 약 4.8%인데 재산세도 50% 절감돼서 비용이 줄어듭니다. 요양원의 의원을 운영하지 않을 그 용도벽에 임대금을 바꿀 수가 있다. 옛날에 여기 했을 때는 산속에나 그 자연복지 있으니까 다른 걸로 임대가 안 나가는데 지금은 우리 메디오는 대로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도병에서 임대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선택하게 됐어요. 노인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죠. 복지시설 부족한 상태고 개원은 늘어나지만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고 수입은 진료가 한정돼 있고 임금이 계속 오르고 이게 현실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지만 우리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은퇴후에 내건물을 가진다는 건 현실로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건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기회도 들어오고 멀티 수입을 하는 메디원 이렇게 봤습니다. 2023년도 65세 이상이 18.4% 940만 명입니다. 5년은 1200명, 10년 뒤에 1700만 명.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전 인구의 한 23% 정도가 노인으로 이제 채워진다고 해요. 이게 꼭 우리한테 고객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복지시설은 노인 복지시설은 요양원 주간부, 방문요양, 방문고라고 주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이 하는 거 의사는 안 합니다. 이게 요양원은 공생이라는 것은 이제 9배까지 하는 임대를 하고 있죠. 이건 자기 건물이야 되고 4,000개 정도 되는데 1업체당 3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40만 명에 22만 명만 현재 입수하고 있다. 전체 인구 2.43%만 입수 상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고객은 확보가 된다. 2019년도에 3,059에서 2020년 4,400까지 늘어났어요. 전부 다 일반인이 하는 거지 의사들 없습니다. 이게 입소정은 22만 명인데 평균 35배도 주간보호 시설은 33명, 방문요양은 30명. 요거는 이제 재가복지시설 말씀을 요양을 하고 재가복지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는 64만 명. 향후 요양으로 입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체 940만 명 중에 수도권이 415, 비수 520이에요. 그래서 쭉 봐가지고 현재는 시설수가 6,000개에 22만 명 들어와 있다. 940만 명에서 22만 명이니까 800만 명 정도는 고객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간보호, 방문요양. 이 고객은 결국 요양을 왔다가 이제 오는 고객으로 볼 수 있죠. 3년 전인가 이제 IT 기업이 생겼어요. 실버설. 케어다, 케어네이션은 출장을 받아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대리운전식으로 앱을 만들어서 모든 요양사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맨 먼저 대리운전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케어링 같은 것은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에 우리 30 왔었는데 여기에 요양사가 10,000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방문 요양 시설은 보통 방문 요양은 75%를 요양사한테 주고 25% 사무실로 가져오는데 케어링에서는 90%를 주고 10%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앱을 이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양사가 보통 50명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0,000명 정도 확보가 있어서 뭐 곧 상장을 한 인물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신 의사들은 이런 쪽도 해볼만 하다. 말하자면 방문가로 어떤 앱이 없어요. 그런 걸 앱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뭐 이제 이렇게 노인 인구가 진입 시기가 2025년부터 1,050만 명 이렇게 봤습니다. 1,300만 명. 평균 수명이 여자가 86, 나도 처음 알았는데요. 평균 83, 남자가 80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 자꾸 늘어난다고 지표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죠. 지금. 공시지가도 개별국가 2배 이상 올라가고 근데 건물이 계속 올라가니까 웬만큼 의원 병을 해가지고 건물 사기 힘들다. 근데 여기서는 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캐로반 노인은 2.34%밖에 안 된다. 외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에 대한 고객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날 수 있죠. 의사가 운영할 수 있는 요양으로 소개해요. 요양원. 노인복지법 의료복지시를 노양시설로 입소정으로 1인당 7.14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건물에 500평이 있다 그러면 70배들, 70, 49, 7평.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인데 가진 간호사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파견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치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공과에 수가 적용한다. 전에는 요양원에는 이 가정간호사가 파견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2014년 대법원 판결로 요양원에도 갈 수 있다. 원래는 가정집마다 방문하는 건데 거기는 하루에 가는 양이 있으니까 요양원에 가면 가정간호사 뭐 10명하고 20명하고 30명까지 간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택진료라고 생겼어요. 금년에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재택진료는 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한의사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금년부터 이제 28개월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보험 12만원,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돼가지고 약 26만원 정도 벌어요, 이게. 그리고 26만원. 여기 TV,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3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방문의사를 장기요양까지 확장한 사업으로 선정. 전에는 방문의사였는데 지금 장기요양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재택의료라는 신규 용어가 생긴 거예요. 올해 생겼습니다, 이게. 방문의사, 의사까지 갈 수 있는데요. 여기 있고 갈 수 있는데 일주에 왕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방문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긴 한의사가 요양방문이나 한의 방문진료. 여기 1차 한의 방문진료 수가가 생겼습니다. 2,200인데 실제로는 올해부터 많이 생겼어요. 현재 2,794기관이 운영 중이며 기존 방문진료와 물론 유사하지만 이렇습니다.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많이 생겼죠.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근무를 사서 요양원도 하고 의원도 하고 주간보호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은 뭐 일정한 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이런 걸 하면서 매출을 좀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방문진료 중에는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건 의사 선생님 더 잘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요약은 우리가 한의사 방문진료인데 여기 가입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보다 차상 일정에 대해서 요 금액이니까 1회당 방문 진료 시 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세부 내용은 일주일에 15회까지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한의 방문 진료 소화 공유 야간은 가산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상위 한의 방문 진료 이렇게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양료 유료 양료 우리는 이제 장기 요양보험 미국 국가에서 80% 대주는데 유료 양료 여기에 시그널하우스 유당보험 로블카드 헤리티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1인당 600에서 900만 원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액을 다 돈을 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1인실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정원은 3명 이하 요양원에서 시설이 보급이고 비교적 건강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있다가 여기 이름이 너시모입니다. 너시모 왔다가 장기 요양보험이 요양원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너희들은. 일반 요양과 매년 요양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일반 요양원은 보통 250에서 280만 원이에요. 4인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80만 원, 200만 원 국가에 주고 본인이 보통 70에서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일반 요양원은 우리가 부모님을 모셨다 그러면 한 달에 250에서 280일 80% 국가에 주고 나머지는 80에서 100만 원은 가족이 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유료양은 600에서 900만 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400에서 600만 원이에요. 본인 부담금 20% 여기서 이 금액에 80% 받고 플러스 1, 22주의 돈을 받는데 이거. 여기서 보면 우리가 200을 받는데 우리가 본인 부담금 200 내지 400을 받으면 400에서 600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공업시설 1, 2주 여기는 4인식 위주죠. 여기 1, 1이고 여기 1, 1이고 여기서는 유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거고 이건 부가가치 세금에서 다 끊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의사가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1인식, 2인식 위주로 국가에서 나온 돈 200만 원 본인한테 받는 게 200이면 400이 되고 300이 되면은 그 55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매년 1등급 위주이고 그리고 만약에 4인실 우리가 받았다. 전체를 채우는데 배도수가 너무 많으니까 4인실 넣어야겠다. 근데 만약 1등급은 콧줄 정도 낀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일반 요양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의사나 한의사 스님 하면은 이거 받아도 괜찮다. 이거는 1등급이거든. 이거는 이제 높죠.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등급은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돼 있고, 요양은 되고, 일반 요양은 이렇게 돼 있고, 주간보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세금을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은 국가가 도급이어서 미수가 없고, 조기금
경우만으로 안정적인 수익하는 거예요. 빨리 찹니다. 지금까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이 90세까지 운영이 가능해요. 의사가 됐든 일반이 됐든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운영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매입시 80% 아까도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부가가치 취득목적 제소세.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이게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 부가가치는 면세 대상이고 법인일 경우는 일반 사업자 고유보험을 두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취득세는 4.8%가 면제됩니다. 이게. 근데 본인이 안 하면 배탄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요새는 어떤 구청에서는 막 부가를 강제로 시키는 데 있는데 저희가 한 달 전에 지원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재산세 50% 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 방법 개인하고 주식회사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 방법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못 모르고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우리한테 양도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팔면은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고 개인이고 주식회사. 개인은 토지와 건물이 같아야 돼요. 원자임대 하시게 되면은 뭐 땅은 집사람이 있고 건물은 안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뭐 5명이다 그러면 대표가 5명이 돼야 되죠. 등기부상 그리고 채권 최고 금액이 토지 8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감정가의 80%까지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회사니 이거는 제가 권하는데 우리는 요양원을 두 군데 하는데 주식회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하게 되면은 요새는 대부분이 한의원도 하고 의원도 하고 법인을 하나씩 만들어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면은 5년 경과돼야지 5년이 아니면 취득세 등록세를 5배 준다 하니까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법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도 할 수 있고 신규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회계보고는 세무서에 보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 입력만 해서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넣는 겁니다 이게. 법인은 혹시 연말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1년에 몇백씩 세금을 내서 왜냐 그 법인으로 또 하나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지 법인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완전히 지금 고용으로만 했다가는 다음부터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요거는 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개인이나 주식회사인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50대가 넘으면 법인을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제분한테 넘길 때 대표만 넘겨주면 되거든요. 개인으로 있을 때는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걸 대표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이 법인 하나씩 다 있어서 부동산 살 때 이걸 하죠. 옛날에 안 했거든요. 지금은 법인으로 납치를 합니다. 지금 사례를 지금 KB그룹 국면원에서 사는데 지금 300만원, 300 플러스 200이면 500 받는 거죠. 여기는 90인데 4인실이 90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죠 지금. 맛배기로 몇 배도 있고 300만원 받고 정건당이 강인동에 326만원, 526만원 되는 거예요. 헤리티지를 우리가 운영했다가 팔았는데 그 정건당이 사서 300을 얼마 전에 2달 전에 사가지고 갔어요. 거기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일명 러시홈에 시그널 마우스 400에서 600, 노블카운티 500에서 800, 헤리티지 700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여기는 부가가치에서 별도로 부담할 정도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유로 양로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자면 지금 이런 것이 KB그룹, 정건당, 이번 롯데 이런 데를 계속 진출하기 때문에 빨리 의사들이 지금 있을 때니까 빨리 같이 진출해야 된다. 국민은행에서 한다, 정건당에서 한다 특별한 거 없어.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요양원이나. 근데 우리가 하는 요양은 보통 이런 데가 50에서 70배도 90배도 위주고 정건당에는 여기가 크게 하잖아요. 120배도 125배도 이 정도 구분하려면 7.14를 나누면은 곱하면은 평수가 나오잖아요. 보통 1000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정건당 헤리티지를 인수했는데 100% 인수했죠. 얼마 전에 2달 정도 됐어요. 이렇게 장기요양 여기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일반 너시보험 반하고 그렇게 운영하죠. 90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산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300억에 매입을 했죠 지금. 그 다음에 KB 손해보험 KB에서 하는 거 이거 신경을 모른다. 근데 대기자는 3,500명, 위대가 3,500명이고 서초구 한 1,500명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특별히 운영을 잘하는 건 똑같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할 게 뭐냐? 우리는 의사가 하겠다. 다 자금이 없으니까 우리 좀 작게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뭐 이제 시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롯데호텔이 마곡동에 지금 실버타운 들어가고 밑에는 너시곰이고 그리고 지금 뭐 통일교 천주교 같은 데는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까 얘기한 이 케어링에 지금 이 IT를 해가지고 지금 요양사가 10,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가치는 1,000억인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쪽도 한번 구상해 볼 만하죠. 요건 미국으로 하는 요양 상태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한가와는 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내부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기고 의식주도 잘해주고 맞춤형 진료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건물의 가치도 향상하고 메디어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의사가는 제가 목표인데 그 만약에 여기서 의료기관을 이런 건물에 이제 1층에 운영하는 게 좀 있다 보면은 하는데 요양도 하고 있고 주간보호도 할 수 있고 탁탁도 할 수 있고 방문의사 할 수 있고 가정관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1층에 의원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하고 요양을 운영하니까 주간보호는 지금 뭐 8시간 10시간 하는 거고 이런 촉탁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업을 벌어드리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A타입, B타입이 있어요. 지금 A타입. 요거 350회입니다. 이게 50배드거든요. 50배드인데, 이렇게 요양을 2, 3, 4를 놓고, 여기 의원을, 여기서 한의원이랑 의원을 하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요거는 카페는 뭐냐면, 이 요양원이 7.14평이니까 면적이 남아요. 그래서 1층에서 보면 카페를 만드는데, 이거는 공용 면적으로 카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도 하고 카페를 하면은, 건물이 모양이 좋고,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의원에서 카페에서 주간보를 해라. 그럼 여기 35명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한 의원을 하고 작게 여기는 주간보를 하라. 이런 식이고, 이거 350편 비교예요, 지금. 요양원이 약 한 45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B타입은 하고, 의원은 여기 조그맣게 뭐 진료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의원 작게 하고 주간보를 해라.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0명, 60명 할 수가 있대요. 여기 요양은 더 하고. 주간보호는 아침에 하다 저녁에 하는 것도 의원하고. 그럼 여기 고객이 보호자로 따라올 경우가 많으니까 다 의원의 고객이 된다. 요양원도 내려오면은 외래가 되고 올라가면 촉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외래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올라가면 촉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요런 경우를 이제 그렇죠. 자, 그럼 의원을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요새 뭐 한의원이 됐든 일반 의원은 거의 통증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물리치료실 통증 클리닉이니까 여기 2층에다가 이렇게 통으로 외곽에서 봤을 때 2층을 통으로 탁 해가지고 여기다가 재활치료하는 걸 보여주고 의원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주간보를 하는 거고 여기에 한 뭐 50명씩 올 수 있고 의원 하는데 웬만한 건물이 보통 한의원 의원은 3층, 4층, 5층에 하는데 1층에서 하게 되면은 아무리 자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3, 4층 있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가 내 거니까 여기다가 통유리를 넣어서 이렇게 전문의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주간보를 여기서 한다든지 이렇게 A타입은 주간보를 하고 B타입은 의원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A타입, B타입의 요거는 주간보, B타입의 주간보를 넣고 전문의원을 넣어라. 여기에 물리치료실 통증 클리닉을 넣어도 좋겠다. 이게 대로변에 있어요. 저희도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걸 통유를 넣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50배도 60배도일 경우에 그리고 벽수는 7.14니까 약 500편 되는 거예요. 7749 500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9배도 정도 됩니다. 여기 실제 있는 건 불평에 이 건물에다가 여기다 요양원을 90배도 하고 주간보호 한 층하고 약 이제 주간보호가 이게 한 90평 되니까 주간보호하고 여기는 재활전문병원 하고 그다음에 약국을 놓고 카페를 넣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일반 의사가 되면 의원, 요양원, 주간보호, 가정간호, 방문의사, 촉탁의 처방전 약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진료는 내 수입이지만 주간보험으로 의료원에 돌렸다가 하면 내 고객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C타입은 요양원을 90에서 99%대 주간보험도 하고 전문의원도 하고 카페도 하고, 카페는 공유 면적이니까 이렇게 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용도는 아까 이제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건축법도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요양원과 메디컬 요양원 비교를 좀 해봤어요. 지금 일반 요양원은 지금 49배를 했을 때 2,700이죠. 월급 따지면 내가 가족이 은행에 쓰면 한 3,500 정도 수입돼요. 그리고 의사들이 했을 때는 6,900으로 봤어요. 순순히 요양원에 대한 수입입니다. 이게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급여 다 띄고 관리비 다 띄고, 그래서 약 6,900만 원 수입되고, 일반인이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왜 그러냐? 여기는 1인실, 2인실 위주고, 이제 4인실 위주예요. 금액이 이렇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부담금은 공단비, 급여, 본인부담금 20% 이렇게 해서 메디온하고 차이가 2점이다. 49배그 메디온의 수익을 살펴봤어요. 4인실이 본인보다는 100만원, 일반인이 하는 데는 70에서 80받아요. 의사가 하니까 100만원. 근데 여기서 1등급만 받으면은 포주 낀 사람들이 화상 환자를 받으면은 100만원 받는데 150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게 290만원. 2인실은 250을 받는 거예요. 공단부담금 200만원 이거. 그래서 440만원. 1인실은 300만원 받고 190만원, 490만원인데 어쨌든 들어온 사람은 4인실은 290, 2인실은 450, 1인실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2만 24에서 2억을 매출 올렸어요. 그래서 시설장 350만원, 사회복지 이렇게 줘서 인건비가 나가서 공단 이렇게 돼가지고 2억이 들어와서 지출하고 나머지가 6,900만원 지출할게. 여기 되는데 요거는 급여가 거의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7천만원 좀 쓴다. 물론 100% 채웠을 때 얘기인데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30억은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1층 일부를 1층 한 40평, 50평을 주간보호를 했을 때 그거는 크게 남진 않아요. 870인데 여기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를 요양원에 있는 사람 같이 썼을 경우에 500만원 정도 올리면은 12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주간보호를 줘봐야 한 40평 정도 주는데, 왜 하느냐? 주간보호를 왔다가 요양으로 가고, 주간보호를 갔다가 의원 손님이 되는 거거든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요양은 빠른 입소와 의원 진료에 도움돼서 메디언 은행의 수입이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등급 위주로 이렇게 했죠. 2등급 68시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일반 의사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데요. 요양은 왜 그 건물에서 같이 올릴 수 있는 게, 일단 촉탁의가 제가 아는 사람은 200명 정도 방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문의사, 이건 의료보험 방문할 때마다 의료보험 나오는 거죠. 가정간호는 간호사를 두고 파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아는 사람 여기에 200명, 여기에 100명 하는 분이 계세요. 매출이 한 3억 정도 매달. 그 다음에 주거보험, 이거 제가복지 1층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양원,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일반인 약사일 경우는 약국 처방전이 되거든요. 처방전은 내가 내는 거고, 약국도 내가 지정하는 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료 수입, 아까 얘기했지만 한 의사 한 의사의 진료 수입, 재택이 조금 전에 있었죠. 한 의사 방문 진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라 그 금액은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 제약사도 내가 선정하고 약국도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동네사가 차리든지 아니면 제약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촉탁할 수 있고, 가정간호를 살 수 있고, 방문을 살 수 있고, 재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방문주도 살 수 있고, 요양원도 있고, 일반 의사 같은 처방전도 가질 수 있고, 약국도 선택할 수 있고, 약 도매도 내가 하는 다 선택권이거든요. 처방전도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고, 약국은 내가 지정한 대로 가는 거고, 약 도매는 그것도 지정한 대로 가고, 제약사도 내가 원하는 약의 발행을 가능합니다. 일반 의사의 경우, 한의의 경우 요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것을 다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의사의 경우는 이제 여기 줬더니 요양으로 수입이 있고 주간보호 수입이 있고 촉탁 수입이 있고 방문진료 수입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런 사업을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치려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촉탁도 다니셔도 좋고 방문진료 다니시고 요양을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촉탁이나 방문진료로 다 다녔을 때 결과적으로 매디 요양원에 찰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간보호도 가고 촉탁도 했을 때 요거는 일반 의사인데 지금 일반 의사는 내가 제약해서 선택할 수 있고 약국도매도 내가 지정해서 약국도매를 내가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정업체 여기다 납품해갖고 그 다음에 약도매상에는 약국에다가 당연히 주고 내가 지정한 약으로 보내라. 여기서는 환자한테 처방이 나오거든요. 처방이 나와서 제약에다도 마음대로 선택할 거 도매도 선택할 거 약국도 선택할 거 약국에서는 처방제를 무상하는 거죠. 지금 여기일 경우에는 이런데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처방전, 도매업체, 약국인대 수입인데 이거는 하나 가지면 안 되고 지금 남양주에서 이걸 이제 1호점으로 오픈하고 있는데 그 우리 프랜차이즈를 1호, 2호, 3호 정도 하면은 이 수입이 처방전에 하루에 150강에서 20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각 사업들 주제 의사, 한의사, 한의사 여기가 지금 촉탁, 의사, 가정간호, 한의사, 방문의사, 한의사, 메디엄 요양원, 의사, 약국, 의사 재테크, 한의사, 양방진료 구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자, 한 사업지로 예로 들게 부평 사업지가 약 50배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 60%가 용적률 200%인데 옛날에 준 게 건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배드로 해야 돼. 배드를 위해서는 옛날에 지은 걸 뭐 유리하죠. 지금 이건 200%인데 옛날 277% 나왔거든요. 배드 나누 7.14를 나누면은 350에서 7.14 나누면 50배드가 나오는 거예요. 배드는 꼭 돈이기 때문에 지금 짓는 거 이렇게 안 나오죠. 옛날 짓는 거 좋다. 그래서 여기는 1층은 의용 카페하고 지하는 요양부대시설하고 여기 요양을 하다. 사업적으로 타업적으로 전환, 이거 대로변이니까 가능하다. 뭐 병원 했던 자리고 6m 도로고 주위가 재건축고 이런 건데 요거 매입 금액이 39억 정도면은 요거 다 이렇게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게 50배도의 요양을 여기서는 하나를 위해서 하시고 옆에는 하나는 물리 지하치료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다 하나하고 2층만 일부 하든지 다 하든지 여기는 카페로 쓰고 공유인데 카페로 쓰고 1층하고 2층을 하나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시는데 어떤 분은 이중 개설이 되느냐 그런데 건물은 요양원 소유자가 요양원은 건물 소유자만 허가가 나오는데요. 임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의사가 이걸 소유를 하고 나는 여기서 의원을 개설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복지사업으로 개설하는 거예요. 원장. 나는 시설장이 되는 거, 원장이 되는 거. 우리는 여기서 한의원을 개설하고 이거는 건물 주인이 하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그리고 이 개설은 사회복지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설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안양에 있는 건데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그래서 요거는 새로 지은 건데 110억짜리인데 지금 왜냐면 융자가 5% 6% 정도 되니까 쉽게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샀을 경우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22년 10월 4호로 만들기 때문에 6차선 내려버리고 내부는 그렇기 때문에 요양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110억짜리가 한 70억 정도 사거든요. 70억에 7, 8년씩 56억은 융자가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전문 의용을 이렇게 하시고 2층은 나머지 요양을 하는 거죠. 요거는 지하 주차장밖에 없어요. 상관없어요. 요거는. 부평강입니다. 이거는 1000평이에요 지금. 건폐율도 상업적이 많이 나왔죠. 용적률도 많이 나와가지고 평수가 1000평 정도 되죠. 요거는 지금 사서 다 요양원까지 꾸미면은 95억 정도 나와요 지금요. 여기는 요양원을 해가지고 99배를 하고 2층 전체를 주간보호하고 1층은 의원 물리치료실 하고 지하는 주차장 하고 이렇게 여기 99배도 나오고
주간보호 108 같으면 한 50명, 60명 정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의원하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과 주간보호, 재가복시설하고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다. 여기는 베드가 99에 100베드 나오고 이렇게 6m 도로변이, 대로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하철도 인근에 있고 요양 10m 운영했던 장소고 엘리베이터 비용이 이제 경기도에 절대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업 종료 시 이 자리는 다른 건물로 용도가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원 오목재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60%에 230% 짓는 거야. 땅은 245평인데 780평을 짓는 거죠. 그래서 99평인데 여기는 1층에 이제 주간보호, 약국, 카페 넣고 2층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거 신축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시작하면은 8억 24억만 넣으면은 완공이 다 되고 매입금이 한 90억, 95억 정도 된다 이게. 80%는 융자가 이제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비는 대출 받아 해주고 토지의 90%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 대출로 산다. 그러니까 80% 대출해서 사면은 그게 5년 6년 뒤에는 그게 큰 가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메리오는. 요게 1호점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3명, 10명 정도 오셔서 3명이 선택했었어요. 한 분은 남양주, 한 분은 아까 부평, 하나는 영종도. 3개는 결정이 되고, 요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자연녹지였을 때 땅이거든요. 용적률 이게. 지금은 60%고, 이제는 19%. 옛날에 70%, 이게 200%. 대지가 크죠, 지금. 그래서, 80에서 8,500은 이렇게 돼서, 오남리에 있는데, 도로도 넓어놨고, 아파트도 있고, 자연녹지였다가 땅이 바뀌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옛날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는, 전문 의원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원이 하루에 12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재활하고 물리하고 전문 의원, 나머지 요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일산 서구대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한 45억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여기도 용적률이 280% 많이 나오죠. 한 300%. 그래서 이것도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1층에서 의용을 하시고, 의용을 한의원 하시고, 나머지 요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요양을 하고 밑에는 의용 한의원 하는 게 우리 메디원의 사업 목표죠, 지금. 저기 돼 있나? 정액가는 작은 배우 건물이 이런 건물이 전부 다 문을 닫았다. 시행사에 대한 건물도 금리파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공실은 많이 확보됐다. 국민은 대기업이 진출한다.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저희가 96년도 수립해서 34년 정도 프리센터 요양병원 일반 병원을 많이 오픈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리고 하나 더 해줄 것은 남양주에 지금 1호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그분하고 계약이 됐고 용도병에 들어가고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거 뭐예요 지금. 그래서 대지가 474평, 2종 건생지구, 현재는 612평, 바닥면이 96평, 용적률이 이건데 이걸로 바뀌었죠. 지금 이걸로 바뀌었고, 건축 시에는 자연녹지, 지금은 주거지역. 그래서 옛날 그 자연녹지 건물 여기 약국이 있습니다. 지하층이 전부 다 지금 의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이고, 주위가 이제 요 건물인데 주위가 아파트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예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건물 했을 경우에, 지하철에는 노이자 시설, 요거는 요양원, 약국, 의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층은 의원, 이번에 입원실 하겠대, 25개. 1층에다 입원실 25개 하고, 지하는 의원 매니지를 보고, 앞에는 약국을 쓰고, 요양은 비대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3, 4에 넣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요양은 전문 의원, 약국, 처방전, 총탁의 가정간호, 재택의료, 방문진료, 주간보호, 방문요양, 약품도매, 제약사. 방문요양을 안 하고 다 할 거예요. 현재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약한 베드 수가, 여기는 51베드, 60베드 정도 나오고 이렇게 돼서.
거기서 할게 이겁니다. 촉탁, 방문, 가정간호, 주간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부분이. 제약사도 선정하고 약국 도매도 제가 찾고 약국은 어디 있든지 이제 택배를 다 오니까 저는 여기가 지금 이제 19, 21, 21에서 61배당을 나오고 1층에는 여기는 4인실 위주로 그 의원 입원실 요 25개 정도 나오죠. 여기 61개대에 이렇게 요령이고 지하는 의원하고 노인자 시설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번에 들어가는데 약국하고 의원은 여기서 50평 정도 요거는 노인자실 쓰는데 썬큰 가든이 썬큰 가든이 여기 프로그램실 뭐 식당 노인자실에서 어르신들 내려와서 여기서 놀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이 썬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내려와서 물리치료실 노인자 요양원의 물리치료실 이거는 의원 쪽 그래서 여기서 50평에서 의원 매매를 120명 정도 보니까 인수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의원 내지 하나로 하고 여기는 다 저 요양원 부대시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층은 2층은 이렇게 병실로 쓰는 게 한 20개, 25개 정도 나오고 요거는 그분이 의원을 입원실을 만들겠다, 암을 만들겠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3층부터는 이렇게 2인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건 공실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촉탁, 가정간호, 방문의사, 재택 이거 다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약국, 약금의 제약은 그 흐름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요거는 그분들이 지금 촉탁하고 가정간호 하는 분이거든요.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매출이 3억 정도 올라서 1년에 34억 정도 오르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추가한 게 방문해서 재택을 넣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양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 의원이 나오니까, 의원 나오고 가정간호 이런 처방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죠. 거기서 할게. 의사 하면은 제약의 선택권을 가지고 도매 선택권, 약국 선택권, 환자 처방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이익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건 이제 아까 또 똑같은 얘기고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메디움 요양은 이제 아까 식으로 이렇게 돈이 400에서 600 정도 이렇게 나온다. 61배드 수입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우리가 3, 4인실, 2인실, 2인실. 그래서 지금 여기 61명인데 여기에 대한 수익은 7,600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의용 빠져 있고 나머지 촉탁인도 빠지고 순수한 요양원 수입이 61배드에서 7,500만 원이다. 여기 월급을 여기다 주고 공단 면에서 급여 다 주고 해서 100% 입소가 되면은 이 정도는 남는다. 그럼 여기에다 이제 빠진 게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요거만 나오는 거니까. 매매는 57억 정도 되고. 그래서 뭐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못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대부분 의원 합의에서는 자기 재료만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 특징은 내 건물을 사서 내 건물 속에서 내가 들어가지만 건물을 효용 가치를 만드는 거 이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는 지금 대부분은 입원실 있는 병동은 다 비워놨거든요. 근데 요양원은 얼마든지 고객이 있다, 찬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도 빼지 말고 의원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재가복지 시설을 같이 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렇게 건물을 만드는 게 그래서 메디온이라는 상품이 일단은 부동산을 내 앞으로 취득을 할 수 있다. 세금도 없다. 운영에 대한 세금도 없고 취득세도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을 57억에 사는데 이번에 유증자가 지금 우리가 80%거든요. 45억 정도 해주니까 자기들 12억인가 3억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 인테리어하고. 근데 이분은 지금 촉탁하고 주간보를 방문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3억 올리기 때문에 들어와서부터 수익을 얻고 나머지는 병원에 120명 환자가 있거든요. 지금 의원 임소에서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 수익은 8천만 원 있고 촉탁 수익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이게 롤 모델이 다음 달 2달이면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 요걸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런 예정이겠습니다. 그런데 뭐 100원만 이것만 쓰는 거죠.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거 쓰는 게 7.14로 나눠야 되니까 요양원은 총 면적의 7.14로 나눠야지 베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짧지만 짧고 길면 길지만 우리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해보고 이런 거 해보고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봐서 확실하다. 1호점은 남양주사고 2호점은 영종도 3호점은 부평 정도 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으니까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